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7번 연속 동결한 겁니다. 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7번 연속이라 한다면 한 해 이 금통위가 8번 열립니다. 네. 그러면 올해 첫 번째 금통위 때만 인상을 했고 예. 3.5%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 내내 거의 계속 동결했다라는 건데요. 금리 동결의 배경은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서 우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가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예. 근데 물가 안정 면에서는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물가 안정 목표까지 안 왔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경기 안정, 경기는 굉장히 불안하죠. 네. 1.4%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더 금리를 인상했다가 경기가 더 악화될까가 두려운 겁니다. 예. 세 번째, 금융 안정, 가계부채 문제, 특히 자영업 가계부채 문제, 또 기업 부채 문제도 중요하죠. 특히나 부동산 PF발, 금융무실 문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는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할 수 있지만 예. 이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해서는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 없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인상할 수 없었다 거군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물가, 금리, 금융 안정 때문에. 네. 물가, 경기, 금융 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통위가 밝혔습니다.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 속에 보니까 지난달에는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바꿨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을 장기간 지속할 것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큰가 보죠. 예, 미묘하지만 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분기 정도까지는 예를 들면 네. 24년 한 상반기 동안까지는 이런 뉘앙스도 느껴지지만 예. 장기간 금리를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더 긴 거예요? 24년 내내라는 느낌도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 이 고금리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한다. 예. 그러니까 금리의 장기화, 고금리의 장기화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인상 필요성이 있다라고 기존에는 했는데 없앴다면서요? 추가 인상 필요성이라는 문구를 제외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라스트 댄스구나. 그러니까 지금 7연속 동결이지만 네. 그 8번째 지금으로부터 8번째 전 금통위 때 그때 금리를 인상해서 예. 3.5% 수준으로 만든 게 그게 지금 지나놓고 보니 라스트 댄스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예. 그런 문구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그럼 더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예,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지고 인하는 금리 인상은 끝났지만 예. 금리 인하는 당장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이 고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3.5 예. 수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늠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던 미국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상이 급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미국 연준 위원들의 이런 생각과 결정이 이번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인데요. 예. 2%포인트는 역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높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 우리 경제로서는 어쨌든 부담이 되는 요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벌어지고 또 한 단계 벌어질 거라고 한다면 예. 그래도 이 금리 격차를 더 내지 않도록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생각, 압박 이런 것들이 더 될 수 있는데 예. 미국조차도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예. 한국도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니까 기존 2.2%에서 2.1%로 낮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 유지했는데 OECD 보니까 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1.5에서 1.4로 내렸지만 우리랑 반대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3으로 올렸거든요. 네.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는요. 예. 어쨌든 한국은행은 원래부터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던 거예요. 네. 근데 OECD는 기존에는 1.5로 봤다가 1.4로 낮춘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4%라는 올해 성장률에 가까워지고 있다. 예. 세계 주요 기구들이나 한국에 있는 주요 연구기관들도 1.4%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4%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음.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네. 다음 달인 12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전망치를 제시한 거니까 1.4에서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거의 내려갈 맞겠군요. 일이 없는 예. 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극명하게 갈리죠. 그러니까요. 한은은 2.2에서 2.1%로 줄였어요. 오히려 내리고 예. OECD는 2.1에서 2.3으로 올렸다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전망치가 크로스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예. 바라보는 전제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조금 더 한국 경제를 냉엄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발표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봤는데 예.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그래도 24년 한 2분기나 3분기쯤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OECD는 현재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빨리 물가가 잡히는 것이고 물가가 빨리 잡히니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하니 예. 그것을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OECD는 전제하는 것이고요. 예. 한국은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가 더 장기화될 것이다. 물가가 당장 잡히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 바라보는 전제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두 기관이. 예, 예.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당장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얘기는 곧 3분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 예. 4분기 정도에나 가능하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 물가와 금리에 대한 전제가 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OECD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본 것이고 한국은행은 조금 더 냉엄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망이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 경제 현안 정말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습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 이제 다른 이슈인데 10월 우리나라 산업활동 지수가 나왔습니다. 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트리플 감소? 네. 이렇게 나왔던데 네. 이거는 왜 이 세 개가 모두가 떨어진 걸까요? 네, 트리플 마이너스. 예. 이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법한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본다 아니면 네. 뭐 무슨 시험을 본다라고 예.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 뭐 다 중요합니다만 예. 국영수 국영수예요?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국영수예요? 뭐 그렇게 가정을 먼저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어떤 과목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나 국영수가 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국영수가 다 성적이 떨어진 네.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생산도, 소비도, 예. 투자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트리플 마이너스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왜 그런 것이냐? 9월 달에는 예, 플러스였다면서요? 9월 달에 예. 플러스였고 좀 강한 플러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9월 연속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었단 말이죠. 예. 이 세 가지 부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대비 10월의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는 예. 기저 효과가 나타난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다음 예. 중요한 게 이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예. 특히 생산,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 3.5%로 크게 급감했어요. 예. 제조업 생산이 줄어든 그 배경에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의 경우에 네. 8월 달에는 13.5%나 증가하고 예. 9월에는 12.8%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로 증가한 거예요. 예. 8, 9월 연속으로. 네. 그러니까 10월에는 다시 11.4% 마이너스로 전환됐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이 또 급감하면서 그게 제조업 생산의 급감을 야기했고 예. 이런 것들이 여실히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현안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경제 읽기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